킹몬스터입니다. 어제 강승부 성공하면서 최근 연패를 만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선발 라이언이 뜨고 레알 마드리드 배당이 대폭 상승했었는데 그때 베팅하신 분들은 더 큰 이득 보셨을 겁니다. 배팅은 승률이 깡패지만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타이밍에 승부사 기질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주말이라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경기를 준비하긴 힘들었고 대신 프리미어리그 6경기 준비해서 2경기씩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다른 리그 경기들은 공유방에서 조합픽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내일 경기 분석 영상은 아쉽게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경기로 돌아올 테니 참고만 하며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5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최근 구디스파크에서 치른 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벌리, 노팅엄, 리버풀을 상대로 3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에서 아스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한 팀이 되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에버튼은 최대 라이벌인 리버풀의 우승을 막겠다는 집념으로 2대0 승리를 기록했는데 션다이치 감독 특유의 다이렉트한 투플레이가 정말 날카로웠고 칼버트 루인의 폼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경기였는데요. 칼버트 루인이 침투와 공중볼 경험에서 특유의 엄청난 점프력으로 리버풀의 선수들을 압도했고 또한 좌우 측면에서 드와이트 르닐과 제케르스인이 부러져연 킥백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정말 션다이치답게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에버튼이 홈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수비가 좋은 팀인가? 라고 얘기하기엔 벌리 경기에선 퇴장이 나오면서 수적 우위에 있던 경기였으며 노팅엄전에서 PK를 허용할 수 있는 장면들이 3번이나 있었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 1개 정도는 PK가 나와야 했지만 악명 높은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모두 PK를 선언하지 않으며 에버튼 주심 판정에 득을 많이 봤던 경기였습니다. 또 직접 리버풀전에선 루이스 디아즈의 슈팅이 골포스를 맞는 행운이 있었고 살라, 누네즈가 비찬스들을 모조리 놓쳐주며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2.08xg가 나왔던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셰필드와 루턴, 강등 컨틴트와의 일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강등 컨틴트가 잔류 컨틴트의 승점 차이를 벌려주며 10위 노팅엄이 브렌트포드의 덕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 경기는 15위와 16위 팀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접 멀티골을 기록했던 요하닌 위사의 활약도 있지만 최근 세르히오 레길론의 활약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레길론은 지난 3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며 맨유 임대 시절 아시아도 부진을 털고 겨울 이적 시장 브렌트포드로 와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모습으로 정교한 왼발킥과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최근 브렌트포드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니코인미와 에로니키 두 좌우 주전 풀백들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백스리 포메이션을 써야 하는 기간이 길었는데요. 토마스 펜스크 감독은 백포에서 좌우 풀백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감독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보니 브렌트포드의 부진이 길었습니다. 또 아이반 토니가 도박 이슈 징계로 격리 결장했었고 돌아온 후에도 폼이 잘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겨울에 항리얼 레길론이 초반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과 선발로 출전한 벌리전에서 8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등 좋지 못했지만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를 기점으로 지난 3경기에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두 팀 모두 높이 자신이 있는 팀들이고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다이렉트한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의 플레이는 어느정도 상대에게 읽힐 수 있는 피지컬만을 앞세운 패턴의 공격이 많다고 느껴지는 반면 브렌트포드는 보다 변칙적인 패턴과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플러스 0.1 느낌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 첼시 경기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진출했고 프랑스 원정에서 연장전을 치르고 이틀 만에 다시 치른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일 쉬고 홈에서 첼시를 상대합니다. 첼시는 FA컵 준결승에서 맨시티에게 탈락한 이후 주중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5대0 대패를 기록했으며 3일 휴식 후 다시 리그일전을 치릅니다. 빌라는 현재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마지막 한 장을 두고 토트넘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현재 빌라가 토트넘보다 2경기 더 치르고 승점 66점으로 앞서 있으며 토트넘은 승점 60점이기 때문에 엄청난 박빙의 상황입니다. 에메리 감독이 빌라는 지난 시즌부터 홈 경기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홈에서 치른 지난 15경기에서 12승 2무 3패로 좋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올리버 키스가 현재 리그 19골과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텐테를 기록했고 현재 득점왕과 도움왕 둘 다 노릴 수 있는 페이스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두 기록을 모두 가정한 선수는 4명밖에 없었으며 지난 25년간 나오지 않았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첼시는 직전 아스날전에서 5대0 대패를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처참한 패배였지만 내용적으로도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첼시가 못했던 경기였는데 전술적으로 아스날의 압박 시스템에 첼시가 완전히 싸먹혀 있는 모습으로 디사시와 바디아실로 이루어진 센터른 조합은 수많은 패스 미스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콜팔머가 질병으로 결장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코너 길러거가 팔머 역할을 대신해서 후방 지역까지 내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팔머만큼 유연성은 당연히 부족했으며 갤러거가 볼을 받은 뒤에도 소유권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무드릭과 마드리크는 전술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특히 수비 전환 상황에서 무드릭의 소극적인 수비 가담은 이날 첼시의 수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체티노가 과거 토트넘 시절처럼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챙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인데요. 콜팔머가 어느 경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3일 간격으로 3경기를 연속해서 치르는 일정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것이고 앤소 페르난데스가 직전 경기 사타구니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또한 리스 제임스가 잦은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오른쪽 측면에서 희망이었던 말로 기스터는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솔직히 이 경기 느낌적으로는 첼시를 가고 싶었으나 빌라가 홈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도저히 첼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